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오토캐드 2D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저번에 이제 배운 게 우리가 출력이죠. 출력이고 거의 일반적으로 출력이 거의 마지막인데 그 뒤에 이제 출력과 연관된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명령,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게 오늘 다루는 건 솔직히 말하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인데 이 작업, 하나의 프로세스,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좀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여러 개는 이 다음 강좌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긴 할 건데 오늘부터 하는 이 프로세스의 개념 자체는 조금 의견이 많이 분분한 개념이 돼요. 솔직히 하면 이거를 이제 언제 다룰까도 저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초 계획은 3D, 오토캐드에서 할 수 있는 3D 명령까지 다 배우고 이 항목을 다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D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주관을 했던, 그리고 현재는 KPC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캐드 능력 평가죠. 캐드 실무 능력 평가에 해당되는 CAT 2급에서 2D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사용하게 시험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배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CAT 2급 강좌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개념이 나오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저런 작업을 하는 거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세세한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만 설명을 했죠. 하는 방법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 배치라는 작업에 대한 세세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강좌는 어떤 명령어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배치 작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이 배치 작업이 해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배치 작업은 솔직히 말하면 캐드를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많이 갈리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나 그런 데서 되게 요거 가지고 투닥투닥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치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거 왜 하냐? 왜 그걸 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솔직히 그렇게 투닥거릴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나는 그 장점이 마음에 들어 하면은 하시는 거고 단점이 더 걸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배치의 정확한 개념은 한 장의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한 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서 도면을 관리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전에 제가 블록을 설명할 때 나왔던 도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블록을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 사용되는 도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부품을 조립한 조립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품, 부품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 조립도 안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조립품이 있다면 서브 조립도가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가 또 전개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서 하나의 장비를 이루니까 여러 장의 도면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 처음에 이제 예전에 종이 시절에서 바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파일 하나당 한 장의 도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작업이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설계는 모든 부품이 다 조립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도 하고 조립도 하고 따로 봐야 되니까 파일들을 따로 열어서 봐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 파일 안에 조립도고 부품도고 다 그려요. 다 그려서 이렇게 놓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출력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배치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작업 화면에서 이렇게 도면을 다 양식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관리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때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는 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도면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P 딱 눌러서 여기서 이제 설정들을 다 잡아주겠죠. 잡아주고 용지 사이즈 출력할 용지 사이즈를 결정하고 윈도우를 눌러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부분 딱 이렇게 선택해서 어떻게 해줘요? 출력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조립도 하나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도면이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른 걸 또 출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거 옆에 거 출력할 거다. 근데 저건 용지가 A4거든요. 그러면 용지 사이즈를 또 A4로 바꿔서 요렇게 출력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출력 잡아가지고 컨트롤 P 누르고 용지 사이즈 바꿔주고 요 작업해주는 거를 몇 번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부품의 개수만큼, 조립도와 부품도의 개수를 합친 만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최초 출력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출력은 그렇게 했는데 출력하고 출력된 도면을 도면이 필요한 사람한테 줬어요. 줬는데 그 도면을 받으신 분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도면 관리를 잘 하시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출력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도면 일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도면 관리를 이렇게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유실을 할 수 있겠죠. 분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와가지고 도면 없으니까 새로 하나만 출력해줘. 그러면은 또 그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도면 다시 출력해달라 그러면 짜증내요. 심한 경우는 이제 도면 관리 대장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도면 불출한 날짜 그리고 확인 사인까지 불출 확인 사인까지 받아요. 받아놓고 출력해달라 그러면은 사유서 쓰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짜증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도면 장수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는 얘는 금방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랬을 때는 도면 장수가 한 파일에 100개 이상 나와요. 100장 이상. 100장 이상이 나오면은 100번을 컨트롤 P를 누르고 저걸 해줘야 돼요. 다 출력하려고.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운드 막 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배치를 작업을 해주면 대부분 배치 작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치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출력할 때는 한 방에 출력해 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배치 작업 해놓으면 한 방에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배치 플롯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배치 플롯.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거냐인데 제가 배치 작업을 해놓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파일에서 이렇게 배치 작업해놓은 걸 만들어 놨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보면은 밑에 탭에 모델 레이아웃 이렇게만 있는데 얘는 모델하고 뒤에 탭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보시면 눌러보시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따로 구성되는 거죠. 따로. 예, 따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의 도면을 만들어 놓고 걔를 관리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의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출력이 그냥 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프린트해 보시면 배치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플롯이 아니라 배치 플롯. 얘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요 모델부터 전체 여기 탭들 리스트가 쭉 다 나와요. 이 중에서 나는 출력할 거, 출력하지 않을 거, 델리트 버튼으로 이렇게 나 이제 출력 안 할 거. 이걸 델리트 버튼 누른다고 얘가 이 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만 출력해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만 출력이 된다. 여기서 뭐 부품 번호 11-002는 출력 안 해도 돼. 그러면 얘는 또 누르면 걔만 빼고 출력할 수 있어요. 더욱이나 저 배치 같은 경우 잡을 때는 저 값택마다 그 한 장 한 장의 출력 설정을 미리 잡아놔요. 미리 잡아놓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퍼블리시 얘가 출력 버튼이거든요. 출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얘가 알아서 종이 사이즈가 다르면 종이 사이즈 바꿔가면서 계속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원하는 거를 쫙 출력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출력 작업 자체는 상당히 편해져요. 네,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점이 생긴다라는 건데 대신에 배치를 할 때 단점은 뭐냐면 이거를 이 탭들을 제가 일일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면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부품대로 요 탭을 일일이 한 장씩 만들어주는 거. 100개의 부품이면 100장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페이지 셋업이라고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각 장마다의 출력 설정도 다 일일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할 일이 많아요. 초반에. 얘는 그냥
안 만들어 놓은 애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출력 걸면 되는데, 그때 출력 걸 때마다 그냥 출력 설정 건드려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쟤는 그걸 하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어차피 배치를 하든, 배치를 사용 안 하든, 어차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배치를 안 쓰시는 분들은 출력할 때마다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출력하고 나면, 전체를 한 번 다 출력하고 나서, 두 번째 출력할 때도 똑같이 그 설정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배치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처음에 만들 때 한 번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출력 설정을 안 잡는 거죠. 왜?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저게 이제 배치의 이점이다라는 거죠. 배치의 이점. 근데 대부분 이제 배치를 가지고 싸울 때 저 출력에 관련된 항목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거의 트러블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배치를 만약에 출력에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배치는 꼭 출력만을 위해서 작업하는 건 아니에요. 배치의 정확한 개념은 모델에서 내가 자유롭게 도면을 그리고 그거를 한 장의 종이로 정리할 때 배치를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델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도면의 형식을 갖춰 놓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배치를 진짜 개념대로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막 부품이 여기 중구난방이 있고 양식 따로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를 배치해서 정리한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력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치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모델에서 좀 도면 작업을 자유롭게 하고, 그거를 정리된 형태를 만들 때 우리가 배치를 사용한다가, 한 장에 출력되는 출력 양식으로 정리를 할 때 배치를 사용한다가 좀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냥 배치 플롯을 이용해서 출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배치 플롯을 사용하는데 꼭 배치 작업을 해야지만 배치 플롯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처럼 배치를 안 만들어도 배치 플롯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배치 플롯에서 배치 각 페이지마다 설정을 잡기 위해서 어딜 들어갔어요? 페이지 셋업을 들어갔어요. 그럼 배치를 안 만든 상태에서도 페이지 셋업을 제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 출력 형태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치 플롯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탭이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배치 플롯을 가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죠. 얘는 이미 설정을 잡아놨어요. 대신 배치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래서 이 상태로도 우리가 배치 플롯을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 셋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력할 때 한 방에 출력하기 위해서 배치를 사용하는 거는 잘못된,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굳이 저 배치라는 거 안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치를 안 쓰는 편에 속해요. 저는 배치를 사용 안 합니다. 도면이 아마 100장, 200장이 되도록 배치를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배치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배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탭이 쭉 도면 장수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단점이냐면 파일의 용량이 커져요. 자, 얘 첫 번째 거 배치 안 만든 거예요. 246KB. 얘 두 번째 거 똑같은 도면인데 배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311KB. 자, 그리고 밑에 건 뭐냐면 배치를 안 만들고 페이지 셋업만 가지고 배치 플롯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더 작죠, 얘보다. 230KB. 그러니까 출력을 한 방에 해주기 위해서, 배치 플롯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배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고려해봐. 어차피 작업 자체는 배치를 만들거나 배치를 만들지 않고 페이지 셋업으로 만들거나 작업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배치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명령을 더 사용해야 돼요. 작업 자체가 배치를 사용하는 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배치를 사용을 한다 그러는 건 조금 잘못된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배치도 배치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배운 것들 해가면서 이제 배치를 제가 작성하는 걸 가시면서 난 저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하시면 배치를 쓰시면 되고 난 저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배치 안 쓰고 작업하시면 돼요. 단 자격증 시험을 보실 분 물론 이제 그 자격증 시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CAT 2급 시험을 보실 분들은 CAT 2급 시험에 배치를 쓰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보고 가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아니면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같은 경우는 배치를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배치 쓰라는 얘기가. 뭐 그냥 바로 나는 그 CAT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국가자격증 딸래 라고 한다면 배치 내용 모르시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단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국가자격증 시험에 3D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그 3D를 오토캐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배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3D를 도면 형태로 출력 형태로 정의를 할 때는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점들은 유의하고 자격증 내가 뭐 시험 뭘 볼 거냐, 자격증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내가 배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다 말 거다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배치 안 쓰실 분들도 저는 배치를 공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알고 계시고 필요 없으면 안 쓰고 혹시라도 일하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써주시면 되겠죠. 알고 있다고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손해볼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어떤 특정 명령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일단 배치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가려면 환경 설정을 좀 알아야 돼요. 배치에 연관된 환경 설정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배치했는데 자, 배치로 이제 가려면 여기 레이아웃 1이라는 탭을 딱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검은색 배경도 아니고, 뭐, 흰색 배경으로 나오고 저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치는 한 장의 도면, 출력될 수 있는 한 장의 도면의 형태로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드 작업을 할 때 검은색 배경에서 작업하는 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금 눈 아프다든가 좀 피곤하다든가 뭔가 좀 어색해가지고 보기 안 좋다든가 컬러풀하게 나오는데 이 노란색 같은 건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다든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보기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저렇게 표현되는 거에 대한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 레이아웃 1 딱 누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도 딱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모델에서 작성한 것도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설정에 따라 달라요. 설정에 따라서 자, 볼게요. 그래서 설정 가는데 설정은 이제 옵션즈예요. OPTIONS 아마 전에 이제 명령 강좌할 때 몇 번씩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옵션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옵션은 갖고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자, 단축 키로는 이제 OP까지만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온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일단은 파일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탭인데 디스플레이 탭에서 보면은 여기 칼라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 칼라라는 항목을 딱 눌러서 자,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처음에 2D 모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델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쉬트 슬러시 레이아웃 돼 있는데 이게 배치 탭을 얘기해요. 자, 여기를 딱 눌러서 유니폼 백그라운드 균일한 배경이 지금 흰색 화이트로 돼 있는데 얘를 만약에 검은색으로 바꾸시면 블랙 가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더 눈이 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배치를 사용할 때 저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 마찬가지 CAT 2급 시험에서도 출력 형태를 저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게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출력 형태를 검은색으로 나오게 저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 CAT 2급 쪽 가서 보시면 제가 반드시 저거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엔 다시 돌아갈게요. 자, OP.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배치에 관련된 건 이제 레이아웃 엘리먼트 배치 요소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상황이 아마 캐드 깔면은 처음의 상황이 저 상황일 거예요. 저 상황. 그럼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스
라는 거죠. 표시하겠다, 뭘 보여주겠다, 뭘 레이아웃과 모델의 탭이 누구예요? 얘죠. 그럼 얘를 꺼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이면 뭘 못해요? 전환을 못하네. 그쵸? 모델과 탭을 전환을 못해요. 전환을 못하는데 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니요,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어 중에 tile, 타일, mod, 정확히 말하면 이제 확인 변수죠. 타일 모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딱 엔터 치고 나면은 변수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건 1이에요. 그러면 1은 뭐냐? 1은 내가 지금 모델 탭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 탭에. 그럼 얘를 0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치 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타일 모드 다시 진행하고 다시 여기서 1을 다시 입력을 해주면 모델 탭으로 가요. 저 탭이 없어도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탭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자, 제가 이제 탭을 다시 살릴게요. 탭을 살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배치가 레이아웃 1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모든 도면대로 배치를 다 만들어 내보면 배치의 개수가 도면의 장수만큼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타일 모드로 전환을 하겠다. tile, mod 해서, 자, 나는 배치로 갈 거야 해서 0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요걸로 갔죠. 그러면 그 뒤에 걸로 가고 싶으면 타일 모드 0 다시 누르면 뒤에 걸로 가나? 아니요. 타일 모드 1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모델로 돌아와요. 그럼 타일 모드 그럼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럼 2야? 그런 변수 없어요. 타일 모드는 0 아니면 1이에요. 여기 나오죠. 0, 5월 1. 그러면은 0번이 탭 모델 배치 탭으로 가는데 0번을 통해 가지고 0번이라는 변수 값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그 한 군데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내가 선택했던 탭으로 가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명령 끝내고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자, 11-001. 자, 이 탭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타일 모드. 자, 1로 갈게요. 돌아왔어요. 타일 모드 0으로 갈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갔던 탭으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골라서 갈 수가 없어요. 명령어로는. 그러면 탭이 표시가 안 되면 못 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물론 제가 모델이라는 명령, 저 배치라는 저 작업 자체를 잘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골라서 갈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명령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학생들 가르칠 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탭을, 배치 탭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치 작업을 하면 그려진 도면의 장수 대로 탭이 나오기 때문에 탭이 표시가 안 되면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CAT 2급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뭐라고 하느냐? 절대 레이아웃 엘리먼트 첫 번째 체크는 끄지 마세요. 탭을, 그러니까 배치를 사용을 할 거면 절대 저거를 끄지 마시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디스플레이 프린트에이블 에어리어 라고 해요. 프린트에이블 에어리어인데 얘는 뭐냐면, 자, 이게 한 장에 이제 출력되는 종이를 도면을 이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배치 작성된 거 딱 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회색 점선으로 쭉 표시된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회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죠. 요 회색 점선 안쪽이 프린트 에이블 에어리어예요. 출력 가능 영역이에요. 출력 가능 영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용지 사이즈의 100%를 출력을 못해요. A4 용지면 A4 사이즈 용지의 100%를 출력 못하고 이렇게 사이드에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를 해요. 출력 못하는 영역이 존재를 해요. 사이드에. 그러면은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이제 출력 형태를 잡아주면은 삐져나가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 불가능한 영역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출력 가능 영역으로 제한을 할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렇게 되면은 용지의 사이즈를 다 못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할 때 리미트를 잡는데 리미트를 100% 못 잡아요. 단편적인 예로 이제 하나 들어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해보면, 자,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딱 오는데 용지 사이즈, 만약에 내가 A4 사이즈를 쓸 거다 그러면 이제 리미츠를 A4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LIMITS 리미츠. 자, 그래 놓고 0,0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297,210을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입력이 됐냐? 근데 자, 이거는 이제 뭐랑 맞물리냐면 출력 설정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페이지 셋업. 여기서 일단 지금 내가 여기 이 레이아웃 툴을 출력할 때 A4 용지를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A3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내가 리미츠 영역을 A4로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A3 영역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출력할 때 우리가 A4니까 A4로 놓는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나중에 자동으로 출력을 걸면 A4 용지에다가 출력을 한다고요. 이렇게 걸어주는데, 자, 이때 이렇게 걸어주고 나서 제가 리미트 영역으로 LIMITS 0,0에서 297,210을 잡겠습니다라고 딱 하면은 얘는 못 잡아요. 캔낫이라고 나오죠. 캔낫 페이퍼 스페이스 리미츠. 페이퍼 스페이스의 리미츠를 잡을 수 없다고 나와요. 왜냐면 전체 A4 사이즈에서 전체 A4 사이즈가 297,210인데 거기서 요만큼 지금 못 쓴다고 했잖아요. 못 쓰는 영역까지 잡아버리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는 안 된다라는 건데, 요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CAT 2급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CAT 2급에서는 이 배치에서 용지의 사이즈를 다 리미츠 범위로 잡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입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서 뭐라고 해주느냐? 이거를 끄겠다. 프린트 에이블 에어리어를 표시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프린트 에이블 에어리를 무시하고 뭘 기준으로 잡냐? 용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때 리미츠를 해서 0,0 그 다음에 297,210을 입력하면 그 리미트 범위를 다 입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돼요. 예. 근데 입력이 안 되네요. 입력이 안 되는 거는 아마도 요 밑에 것까지 묶여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밑에 거 보죠.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라는 건 뭐냐면 종이 영역을 따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영역을 표시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요 검은색 이게 이제 종이 영역이고 밑에 회색이 종이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은 사용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종이 영역이 따로 구분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얘를 꺼주시면 종이 영역이 구분되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리미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297,210 하면 캔낫이란 말이 안 뜨죠. 잘못 입력했네요. 0,0 그 다음에 297,210 이렇게 하면 캔낫이란 말이 안 뜨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CAT 2급 시험 볼 때 요 두 항목을 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리미트 영역으로 온전하게 종이 사이즈를 다 잡을 수 있으려면 이 두 개가 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리미트 영역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이 두 부분이 갖고 있는 역할은 그런 거다. 인쇄 불가능 영역을 표시해 줄 거냐, 그 다음에 가능 영역, 그러니까 얘를 여기 써 있는 말은 이제 가능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 영역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종이의 사이즈를 화면에 표시해 줄 거냐 라는 거죠. 자, 얘 체크하면 이제 밑에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디스플레이 페이퍼 섀도우. 이거는 종이의 그림자를 넣어줄 거냐 라는 거예요. 종이의 그림자를 넣어주는데 지금은 잘 표시 안 되는데 이제 종이 형태로, 이게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어서 그런데 종이 형태로 이제 약간 지글지글 종이 약간 구겨져 있는 것처럼 지글지글하게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거 넣어주고 그런 건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종이 질감처럼 표현을 해줄 거냐에 대한 내용이 요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단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Show Page Setup Manager for New Tab 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체크가 꺼져 있거든요. 요거 체크 끌게요.
일반적으로 체크가 꺼져 있는데 얘를 체크를 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상관없어요. 여기는 상관없고 자 새로운 걸 하나 딱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탭으로 딱 눌러서 가면은 처음에 뭐가 뜨냐면 페이지 셋업이 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거기를 진입을 하면 새로운 배치 탭을 만들어 거기를 진입을 하면 시작부터 페이지 셋업 출력 설정을 잡고 갈 수 있게 자동적으로 이 창을 띄워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렇게 잡아놓고 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부분이 캐드 처음 깔았을 때도 얘는 꺼져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reate Viewport in New Layout이라는 게 있죠. New Layout. 저건 또 뭐냐? 저건 뭐냐면 지금 레이아웃을 하나 새로 배치 탭을 하나 새로 만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가보면 항상 모델에 있는 게 떠요. 이렇게 떠요. 모델에 있는 게 자동으로 떠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끄고 새로운 탭을 하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빈 거죠. 그러니까 저게 체크돼 있으면 빈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모델에 있는 항목을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넣은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형식하고 안 맞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설정 꺼놓고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구성대로 다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거는 저렇게 들어오는 상태로 만들어지면 처음에 100% 얘부터 선택해서 지워줘요. 이거부터 먼저 해요. 지워주는 거. 왜냐면 저 화면 구성은 내 구성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냥 빈 상태로 들어오는 게 편하다. 그래서 꺼주죠. 그래서 이제 제가 CAT 2급 시험 볼 때는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체크를 전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런 환경 설정도 할 줄 아셔야지 우리가 배치 작업을 할 수 있다. 저건 별도의 명령이 아니라 설정에 대한 거니까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제 배치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가 이제 요거 강좌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는데 30분이 넘어갔네요. 넘어가서 일단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